이때가 역대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청산이 나왔던 때입니다. 이때 하루 만에 청산된 금액이 대략 20조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빠졌죠. 이때 126K 하던 게 8만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빠졌죠. 이게 올해 2월입니다. 2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이 팔아 제꼈습니다. 이때 한번 크게 빠졌고, 그리고 8만 달러까지 빠질 때, 작년 2월에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올해 다시 57K까지 빠졌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되게 소소하게 나왔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 다 죽었어요. 하락장일 때는 급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실립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높게 치솟을 때는 하나같이 다 큰 폭으로 빠질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하락장이었고, 여기서부터 상승장으로 볼 수 있겠죠. 상승장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반대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실려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30일 오전 10시 47분입니다. 어저께 반도체 시장, 코스피 시장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이건 뭐 역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사상 최고 낙폭이었던 것 같은데, 주범이 이 SK 하이닉스죠. 어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이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잘 나왔거든요. 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64조쯤, 예상치가 이 정도 됐어요. 4조가 덜 나왔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순이익은 이것보다 추가로 뭐 영업외 이익이죠, 말하자면 그게 한 62조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합쳐서 한 122조 정도 분기에 벌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이 최고 실적에 화답하는 주가 폭락이 나왔어요. 참 모순적이죠.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증권사에서 이거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승인해준 정부를 너무 욕하기도 하고, 투자는 다 본인 책임이죠. 뭐 누구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폭락할 거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298만 7천 원까지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지금 139만 원까지 빠졌죠. 사실 저도 한 이쯤 됐을 때 한 170만 원, 160만 원대 요쯤 됐을 때 한 주 살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한 주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봤자 한 주 정도 샀을 것 같은데, 근데 한 주만 사도 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주를 사면은 한 0.016 비트? 되게 조금이긴 한데 한 대략 한 요 정도를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0.016 요 정도 되겠죠. 이만큼이라도 저는 더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좋은 주식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서 기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그래도 어저께 5,000은 지켜냈습니다. 5,262. 그리고 지금 6,000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정부 탓,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코스피 목표가 5,000포인트였어요. 5,000포인트. 목표가 5,000포인트. 그래서 9,000 넘었으니까 이제 목표치를 채우러 가는 건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뭐 본인들 덕은 아닌데 제가 오른 것도 그렇고 떨어진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정부 덕분, 정부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정부가 이렇게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주가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5,000포인트는 지켜줬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사이드카가 연속 2일 막 발동되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더 난리예요. 여기 가까운 이웃나라 키옥시아인데 그래도 반등 좀 세게 했네요. 16% 올라왔네요. 키옥시아는 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키옥시아가 한때 일본 주식시장에서 1위 아니었습니까? 1위 하던 주식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었는데 지금 되게 폭락해서 한 4위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67%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57개까지 갔을 때 그때 한 53% 빠졌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키옥시아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비트코인보다 좀 최고점 대비해서 하이에서 로우까지 빠진 걸로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대략 한 57%,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빠졌죠. 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럼 이게 이제 최저점이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여기 매물대 없이 올라갔던 라인까지는 한 번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저는 여러분보다 기술적 분석을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늘상 보니까 의미가 없진 않더라고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물대 없이 올라갔죠. 빠질 때도 매물대 없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미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도움되는 건 공부하고 좀 봐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고요. 이쯤 되면 매물대가 되게 강력해지거든요. 한 100만 원 안팎.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럼 뭐 100만 원까지 빠지는 거냐? 그건 모르죠. 하지만 한 번 더 빠지면 100만 원 정도에서는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펄을 계산해 봐도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낮아요. 물론 계속 이런 순이익이 계속 지속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기에 대략 한 60조를 번다고 칠게요. 그러면 분기가 있으니까 1년에 약 영업이익으로만 240조를 버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이거보다 높을지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추 200조 정도를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 SK 하이닉스 시총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퍼가요. PER이 대략 한 5배 정도입니다. PER 5배. PER 5배를 비싸다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죠. 물론 한 이렇게 꼭지였을 때는 뭐 10배 넘어갔었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뭐 엄청난 고평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PBR 기준으로 보면 2배가 넘으니까 이건 지금 현재는 다소 고평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에 따라서는. 하지만 뭐 PBR로 보는 게 맞을지 퍼로 보는 게 맞을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팩트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컨센서스가 64조였다. 그것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요즘에 하락 기조와 맞물려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이건 팩트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메타도 좀 크게 빠졌어요. 오버나잇이 뭐 $546 찍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한 $520까지 빠졌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520면 한 요 수준입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여기까지. 이란하고 전쟁 났을 때 빠졌던 만큼 거기까지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실적 발표 난 직후에 이렇게 빠졌는데 순이익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퇴직금도 많이 늘어나고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메타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랑 뭐 구글도 많이 빠졌죠. 뭐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찍고 나서 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도 많이 빠지고 메타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다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도 $190까지 또 다시 빠졌죠. 여기도 이제 매물대 많은 자리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3년 분할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빠지든 올라가든 이렇게 감정에 그렇게 동요가 있진 않습니다. 3년을 분할 매수하니까 지금은 뭐 끼케 한 10%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샀죠, 솔직히. 앞으로 살 게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많이 사게 되는 것보다 혹시나 중각의 폭락이 이렇게 한번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겠죠. 평단이 월등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시다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주면 좋은 기업이 가격이 떨어져 주면 나쁜 게 아니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예상 실적이 훨씬 월등히 높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전 세계 탑5입니다. 뭐 우리나라 1위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죠.
그러니까 구글하고 비벼볼 만한 뭐 그 정도 실적이거든요. 엔비디아, 구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적이에요. 요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근데 이게 계속되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좀 투자에 어려운 점이죠. 이 계속될까? 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요새. 뭐 구글하고 메타하고 아마존이랑 MS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런 기업들이 투자를 낮출까? KBX 투자를 좀 줄일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의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아주 소폭 이미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폭 늘어났거든요. 더 그 투자 계획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구글도 계속 자금 조달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M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일단 1년 정도는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이런 추세라면 한 3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메모리든 반도체든 이렇게 기복이 심하겠죠.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저처럼 뭐 조금씩 꾸준히 분할해서 모아가고 뭐 매주 사고 장기 보유할 사람들은 이런 가격의 흔들림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롱런하기 좋죠. 투자 전략도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보다 투자를 훨씬 잘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중박 이상은 나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크게 빠져서 이제 뭐 다 빠지는 추세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나스닥이랑 반도체랑 당연히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죠. 그리고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번 크게 빠지면 비트코인은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나스닥 크게 빠지면 비트코인도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메모리 시장이 뭐 반도체 시장이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비트코인도 역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돌고 돌아 결국엔 또 비트코인을 왔는데 제가 요즘엔 비트코인만 사고 있고 연말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계속 모아갈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올해가. 5개월 동안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모아갈 거예요. 근데 이 5개월이 계속 이렇게 평탄하게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치솟을 수도 있고요. 한 번쯤은 또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요 바운더리 내에서 대략 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요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적게는 7천만 원, 비싸게는 1억. 요 바운더리일 것 같아요. 여기를 크게 벗어날까요? 뭐 크게 벗어나면 그때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너무 예측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뭐 아직도 댓글 보면 뭐 맞췄네 못 맞췄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뭐 맞추면 뭐하고 못 맞추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서 그렇겠죠? 제가 단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거 갖다 왈가왈부하는 건 좀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뭐 저랑 투자 전략이 다른데 자꾸 껴맞춰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그런 댓글에 저는 뭐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어찌됐든 한 번쯤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이때 이후로 작년에 2025년 10월 이후로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을 이렇게 뾰족하고 튀어나온 지점들이 살짝 보이죠. 제가 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한번 튀었고요. 여기도 튀었죠. 그리고 여기도 튀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나마 튀었죠. 이때 이후로는 이렇게 제가 거래량 점 찍은 게 4번 있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때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좀 소외된 시장이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들만 투자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요때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요때가 역대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청산이 나왔던 때입니다. 이때 하루 만에 청산된 금액이 대략 20조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진 않습니다. 뭐 덱스 거래소 뭐 이런 거는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약 20조 정도 그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빠졌죠. 요때 126K 하던 게 8만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빠졌죠. 이게 올해 2월입니다. 2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이 팔아 제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쯤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한번 크게 빠졌고, 그리고 8만 달러까지 빠질 때, 작년 2월에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올해 다시 57K까지 빠졌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찮게 반등도 꽤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되게 소소하게 나왔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 다 죽었어요. 지금도 약 반등이 나왔죠. 한 64,000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급락이 나올 때만 뭐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이 실리고요. 거래량이 지금 상승이 나올 때, 반등이라고 할게요.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볼륨이 실리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만 거래량이 실리고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전혀 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과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말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게 루나 사태였던 것 같은데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빠졌죠. 그때도 거래량 실리고, 이때는 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떨어질 때 뭐 3LO 캐피털 뭐 이런 건가? 아무튼 빠졌고요. 이때가 FTX가 망했을 때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크게 실렸죠. 하락장일 때는 급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실립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높게 치솟을 때는 하나같이 다 큰 폭으로 빠질 때였어요. 그리고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하락장이었고 여기서부터 상승장으로 볼 수 있겠죠. 상승장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반대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실려요. 보세요. 여기 좀 실렸죠? 크게 올랐죠? 여기도 거래량이 솟았죠? 크게 올랐죠? 여기도 좀 솟았죠? 크게 올랐죠? 물론 여기서는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할 때 거래량 전혀 안 실리고 있고요. 이때는 떨어질 때도 실리긴 하지만 올라갈 때 더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요,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저는 트위터를 열심히 보거든요.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비트파이넥스라는 여기서 올라온 글인데 볼륨입니다. 볼륨, 스팟 볼륨. 그러니까 현물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는 이럴 때 거래량 팍팍 쓸리죠. 올라갈 때 상승장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7일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크게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빠질 때만 실리고 있지 지금같이 상승하고 있는 때는 오히려 볼륨이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거를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상승장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팩트고 아직은 꾸준히 계속 하락장입니다. 그럼 계속 하락장인데 너는 왜 사고 있냐? 여러분은 올라갈 때만 사시나요? 떨어질 때는 안 사시나요? 저는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떨어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려고 지금부터 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이때부터 열심히 매수했죠. 이때부터 계속 오르든 떨어지든 매수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어디까지 빠질진 모르겠어요. 대략 뭐 많이 빠지면 한 49,000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열심히 사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열심히 매수할 계획입니다. 한 번쯤 더 빠질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거래량 실리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짜오 웨슨? 이분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도 좀 똑바른 소리를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은 좀 바닥을 안 찍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가 뭐 MVRV 지스코어는 이제 다들 잘 아시잖아요. 뭐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온체인 지표니까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이 역사상 최저점 부근입니다. 사이클을 4번 지나갔죠. 그때마다 음수까지 빠지거든요. MVRV G스코어가 음수까지 빠져야 찐 바닥이다 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생겼는데 지금은 없어요. 파란색까지 안 갔습니다.
아직은 하락장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 더 크게 빠지면 그때부터 MVRV G스코어가 음수로 전환이 되겠죠. 아직은 미세하게 플러스입니다. 0.5였나? 0. 몇입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쓴 글을 AI 통해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아직 가격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MVRV G스코어가 음수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계속 양수 구간이거든요. 근데 전통시장 모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닥이 확인된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대부분 아직 안 왔다, 10월쯤 올 거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단순한 가격 회복만으로는 구조적인 전환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 상승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래량이 실린 걸 봐도 그렇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MVRV G스코어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바닥이 안 온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알죠.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투자에서 확실한 거 없고요. 투자에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걸 맞추면 벌써 수백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불확실한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투자를 할 때 너무 예측을 하고 확신을 세게 하고 몰빵, 레버리지 하면 결국엔 끝이 안 좋아요. 너무 확신을 많이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되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매수하는 거는 한 2028년에서 2029년 되면은 일부 매도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니다. 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 비트코인 왜 팔면 안 됩니까? 비트코인 필요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장기로 가져갈 물량은 이미 저는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오른다면서요, 비트코인. 한 100억, 1000억 간다면서요. 그러면 한 개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 이상은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갖고 있으니까 다 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매도하는 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리밸런싱이죠. 그러니까 물론 다 가져가면 좋죠. 근데 비트맥시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트맥시로 사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시겠죠? 본인의 삶은 되게 행복하십니까? 남에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제가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고 있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그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댓글 다신 분들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엔 매도도 일부 하는 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2029년까지. 2028년에 좀 팔지 29년에 팔지 그거는 대봐야 알겠죠. 일부 매도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이 아닌데 왜 사냐.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누가 예측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쯤이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잖아요. 거의 매일 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어치 산다고 쳐요. 0.1비트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어치 요때 기다려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30일에 나눠서 한 30만 원씩 한 달 내내 사면 대략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5개월 동안 그렇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30만 원 예를 든 거고 제가 매일매일 매수하는 양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많이 빠진 날은 좀 더 사고 많이 오른 날은 좀 덜 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 재미는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업비트 자동 매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즐거움이거든요. 제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저 물건을 잘 안 사는데 달리기 용품 외에는 먹는 거랑 달리기 용품 외에는 별로 사는 게 없어요. 플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사는 기쁨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살 때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어치 샀다. 그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량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보이고 저는 플렉스 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물건 사는 기분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제 구매 욕구를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채워주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금 같은 게 계속 바뀌는 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뭐 대출을 받아서 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환이나 이런 압박 들어오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 반도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격도 지금 많이 싸져서 사실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 한 1, 2년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한 5년 후 뭐 그쯤에는 업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먼 미래까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를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되게 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뭐 최태원 회장님이신가요?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중일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은 아닐 수 있어요. 한번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죠. 바닥을 다지는 중일 수 있지만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동의합니다. 이미 바닥, 뭐 한 57K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한 50% 정도? 50%보다 살짝 낮게 봅니다. 한 49%?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 밑으로 깨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테더가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더 계속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는 걸로 테더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렇게 테더 모아놨다가 혹시나 누군가 말하는 뭐 49K 뭐 이런 거 오면 그때 모아놓은 테더로, 요때는 49K 오면 그냥 분할 매수 적당히 하고 그때 갖고 있는 테더를 그냥 다 넣을 생각입니다. 더 빠지더라도 그냥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가격에 모으면 만족합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쉽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쉽지 않고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주식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투자 자체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올해 계속 꾸준히 비트코인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코인 과세는 확정인 것 같아요. 코인 과세에도 투자할 만할까요? 그때부터는 좀 매도를 좀 적게 하던가 분할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코인 과세하는 건 좋은데 한 5천만 원 공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주면 저는 뭐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이익 나는 구간까지만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샀는데 2억이 됐다. 그러면 반 정도 팔면 되죠. 1억어치 살면 5천만 원 수익이고요. 5천만 원은 내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면제되거든요. 5천만 원 공제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는 정부에서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는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과 5천만 원은 괴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뭐 한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뭐 이것도 아니고 250만 원은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만 공제해줘도 저는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공제해줘도 앞으로 뭐 1년에 요 정도 해결되는 정도만 뭐 부부가 같이 뭐 일정 부분씩 매도한다면, 그래도 부부가 같이 팔면 양도세 구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과세표준 1억 정도 되면 대략 뭐 한 2, 3억어치 매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면 1년 뭐 생활비 쓰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양도세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천만 원 공제만 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은 안 위험한 날이 있었나요? 투자가 다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지금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투자는 늘 뭐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멘탈 관리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은 가격에 샀다 하면 내가 산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증빙하는 건 본인 몫이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가격이 1억 2천인데 올해 연말 가격이 1억이다. 그럼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게 뭐 한 100비트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업비트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신다는 건 해외 거래소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업비트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사놓은 물량보다 그 이후에 산 게 더 많아요. 오해가 많으시네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샀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샀어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